푸른밤 종현입니다. 우리는 취미 생활을 고를 때도 효율성, 일종의 가치를 따진다고 하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고요. 흥밋거리, 재밌거리, 그런 걸 즐기는 게 진짜 여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취미를 고를 때도 가치를 살핀다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한 통계에 따르면요, 내 취미는 너무 의미 없고 사소해서 남 앞에 밝힐 수가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60%나 된다는데요. 사소한 예로 미드를 보면 영어 공부가 돼서 효율적인 취미지만 그냥 드라마를 보는 건 단순한 시간 때우기라는 거죠. 근데요, 즐기려고 하는 일에 꼭 그렇게 의미가 붙고 목적이 생겨야만 하는 걸까요? 재미로 좋아서 하는 것에 가치를 묻는 순간 그걸 과연 취미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9월 30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9월 30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종현의 멍하니 있어 였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멍하니 있는 것도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무슨 취미를 갖고 있나 지금 좀 고민을 해봤어요. 예. 오프닝 소개를 해드리고 멍하니 있어를 들으면서 음악에 관련된 걸 제외하고, 그건 나의 업이니, 그걸 제외하고는 제 취미는요, 보도블럭에 세로로 껴있는 것만 밟기, 혹은 신호등에서 흰색 줄만 밟기, 뭐 이런 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이게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뭐 취미라는 것은 내가 즐기는 무언가인 거잖아요. 앞서 소개한 것처럼 물론 영어 공부가 되고 건강도 뭐 챙길 수 있는 어떤 취미들이 좋을 수 있겠죠. 효율이 높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어찌 보면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일상의 압박의 증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의 반증으로 취미를 내가 별로 즐기고 싶지 않은 운동으로 선택한다든지 그 외에 등산 등등등으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드 혹은 영국의 드라마, 아니면 일본 드라마, 중국 드라마, 외국 드라마를 보면서 외국어를 함께 배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들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냥 드라마를 보기엔 민망해서, 그냥 스스로 민망할 때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괜히 더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런 것들도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대신 우리가 스스로에게 일상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마음을 여유롭게 둘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또 취미를 즐기면서 함께 만끽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열리는 날이죠. 오늘은 오랜만에 솔로 싱글 앨범을 들고 나온 메이트의 임원일 씨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모셔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준상, 오만석, 이건명, 지창욱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그날들에 초대합니다.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11월 3일까지 공연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10월 12일 수요일 오후 8시 티켓 준비했어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 주십시오. 푸른밤은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다우닝산업, 한진관광, 기초영어 해커스톡,
인터파크 투어, BMW 코리아, 기아 자동차, 부영주택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되게 감성적이고 어쿠스틱한 분위기가 잘 살아서 편곡이 참 수려한 그런 곡입니다. 원래는 좀 댄서블한 원곡이 있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곡은 리메이크 되어 있는 같은 아티스트인데 편곡이 다른 그런 버전입니다. 인피니트의 노래예요. Can You Smile 이라는 곡인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라이브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방송에서 진짜 너무 좋은 거래요, 노래가. 그래서 아니 뭐지, 노래가 왜 이렇게 좋지? 물론 인피니트의 음악을 좋아하지만 이 방송에서 딱 그 멤버분들이 라이브를 하시면서 부르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꼭 찾아봐야겠다, 음원 빨리 찾아보자. 찾아보는데 버전이 좀 있어서 원곡은 좀 댄서블하고 이 곡은 좀 더 편곡이 되어 있는 그런 버전이구나 해서 자주 찾아 들었던 그런 곡입니다. 가사가 되게 좋아요. 이게 인피니트의 뭐랄까 힘 넘치는 보컬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 좀 서정적인 어떤 감성의 표현들이 잘 녹아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피니트의 Can You Smile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너를 보았던 그 느낌을 기억해. 난 너를 알았던 인피니트의 Can You Smile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퍼포먼스가 뛰어난 그런 인피니트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서정적인 곡도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좋은 곡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시면 검색을 해보시길. 2846님,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종종 청취자분들이 택시 타서 라디오 틀어달라고 하셨다는 사연을 들을 때면 참 용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듣고 싶어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기사 아저씨께서 쫑디 목소리가 성숙하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 목소리가요? 그런가요? 제가 성숙한 목소리는 아닐 텐데. 아닌가? 글쎄, 제가 27인 건 여러분 아시죠? 27인데 이 정도 목소리면 그냥 평균 아닌가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 되게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술 마시다가 함께 오래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술 먹고서 상태가 좀 안 좋을 때긴 하지만 얼굴 보고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야, 너 진짜, 근데 나도 중학교 때 처음 봤는데 진짜 얼굴 너무 많이 변했다. 완전 아저씨야 지금. 이러면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종종. 예. 근데 그 친구들 목소리 같은 거 들어보면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그런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칭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님, 애기 재우고 잠이 안 와서 처음으로 들어요. 저희는 주말 부부인데요. DJ님의 달달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오늘따라 더 남편이 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화하세요. 예. 아가 자고 있다고 하시니까 통화 소리에 깰 수도 있으니 베란다라든지 좀 그런 쪽으로 가셔서 통화하시면서 보고 싶다고 마음 전하는 것도 달콤하죠. 좋죠. 2571님, 6월부터
3개월째 야근과 출근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번 달은 추석 연휴 3일 빼고 계속 출근을 했네요. 오늘도 퇴근하면서 버스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여행을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11월 11일 대만 출국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가는데 새 출발, 재충전 이런 거창한 의미보다는 그냥 잘 쉬고 오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잘 쉬고 오세요. 11월 11일이면 그래도 한 달 좀 넘게 남은 그런 시간인데 만나 그 11월 11일이 되기 전까지 설레는 마음 잘 간직을 하시고 어디서 본 건데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여행을 전체적으로 쭉 돌아봤을 때 가장 설레고 좀 가슴 뛰는 순간 대부분이 여행지를 정하는 그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여행지를 정하고 그걸 기다리는 어떤 마음가짐이 되게 두근두근한 설레는 일일 텐데요. 잘 준비를 하시고 다녀오셔서 또 푹 쉰 마음가짐으로 천천히 잘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4117님, 친구들 모임에 다녀왔는데 다들 저한테 왜 연애를 안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전 외롭지 않거든요. 심심할 땐 있지만 외롭진 않은데 꼭 연애를 해야 하나요? 사랑은 고양이한테 주면 되고 사랑 받는 것도 고양이로부터. 근데 이렇게 쓰고 보니 눈물이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별로 안 슬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장난치시는 거 보니까 그래요. 연애 왜 안 하냐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연애라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이고 나와 맞는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연애가 필요해 보이진 않는데요. 천천히 기다려보시게. 굳이 기다릴 것도 없죠. 결국엔 오니까. 내가 할 거에 집중하다 보면 나타날 겁니다. DJ 스네이크 그리고 저스틴 비버가 함께한 Let Me Love You 듣겠습니다. I used to believe we were burning on the edges of DJ 스네이크와 저스틴 비버가 함께한 Let Me Love You 듣고 왔어요. 3816님, 알레르기 비염이 너무 심해서 피검사를 했는데 알레르기가 11개나 있다고 나왔어요. 꽃가루는 기분이고 먼지에 자작나무도 있더라고요. 저는 알레르기가 없는 청정인간인 줄 알았는데 충격받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역력에 대한 어떤 증거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알레르기가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좀 없어지고 그러는 편인데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면역력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거 타고난 어떤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다 완치는 불가능해도 좀 관리를 하고 약을 잘 드시고 하면 어느 정도 불편함이 해소가 되니까 그런 것들 신경 써서 움직이시길 바랄게요. 좀 환절기가 돼서 좀 이래저래 불편한 점이 많으실 텐데 이런 좀 알레르기 때문에 크게 몸이 상하시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3678님, 오랜만에 언니야랑 밖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에 둘 다 자취할 때는 밖에서 자주 만나서 밥 먹고 놀고 그랬는데 둘 다 고향집으로 돌아와 같이 사는 지금은 오히려 같이 보내는 시간이 더 적어졌네요. 간만에 재밌었는데 앞으로는 언니랑 이런 시간 더 자주 가져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이런 데이트? 참 즐겁죠. 정말 같이 살면 좀 자주 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떨어져 있으면 오랜만에 본다라는 핑계로 더 밖에서 이것저것 많이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러긴 하는데 같이 살면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는데 라는 좀 안일한 마음가짐 때문인지 조금은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3678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시간이 있다고 하시면 다음에도 또 즐거운 데이트 나누시길 바랄게요. 라디의 노래 들을까요? 고마워 고마워. 3241님 신청곡입니다.
MBC FM for you.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The hip of a hip hip hop, you don't stop. Rock it out, baby, bubble to the boogity bang bang, the boogie to the boogity beat. 노래 한 곡을 불러도 누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담아 또 어떤 목소리로 부르느냐에 따라 전해지는 메시지의 깊이가 다 다르죠. 오늘 함께할 이분, 조금씩 서늘해져가는 지금의 바람조차 포근하게 만드는 진정한 가을남, 감성남이 아닐까 싶은데요. 푸른밤 더 라이브 솔로 앨범을 들고 돌아온 가수 임원일 씨와 함께합니다. 네, 이분이 푸른밤에 나온다는 소식이 푸른밤 SNS에 올라가자마자 이런 문자가 많이 도착했습니다. 다른 계절도 아닌 가을에 새 앨범을 내줘서 더 반가운 사람.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반가운 그분. 인사 먼저 나눌까요? 임원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푸른밤에는 첫 출연이시죠? 네, 종현 씨가 하는 푸른밤에는 처음 예, 나온 제가,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는 잠깐 푸른밤 MC DJ도 예, 에이트 예. 시절에 했었던 네.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오랜만에 기분 좋게 반가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그렇게 또 인연이 있는 이 네. 시간대 푸른밤과 함께 주신 임원일 씨인데 네. 그래요, 새로운 앨범이 나왔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 앞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 다른 계절도 아닌 가을에 새 앨범을 내줘서 너무 반갑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신 분이 3092님이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가을밤 외롭지 말라고 컴백을 해주신 거죠? 다 알아요라고도 아, 그렇게 붙여서. 느껴주셨다니까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원래 마음은 여름에 좀 늦은 여름에 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발매 자체는 그 네, 정도쯤. 늦은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살짝 불 때쯤 네. 계절이 살짝 변할 것 같은 그런 쓸쓸할 때쯤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의도한 건 아닌데 조금 더위가 좀 늦게까지 있어서 맞아요. 지금 이번 여름이 상당히 지금 길었기 때문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자, 밤 12시잖아요. 푸른밤이 네네. 그 시간대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 아닙니까? 네. 불금입니다. 아, 쓸쓸해져요 이 시간에. 그 개념 있으세요? 불금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지. 남들이 더 즐겁고 뜨거울수록 네네. 이 혼자 사는 남자들은 굉장히 상대적 좀 박탈감을 느끼죠. 그러니까요. 딱히 예. 불러낼 친구도 없고, 예, 저는 좀 외곽에 살기 때문에 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불러낼 수도 없고 불러내도 막상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냥 혼자 이 시간에 그냥 거의 혼자 있거나 그래서 오히려 합주 같은 게 있으면 더 기분 좋아요. 함께 또 시간을 보낼 이들이 뭔가 이렇게 있으니까. 수다라도 떨 수 있고 예, 뭔가 예.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사람 냄새가 나니까요. 그 그러니까요. 시간만큼은. 그래요. 푸른밤 나와주신 이유가 있으시니까 네. 라이브도 준비를 해주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임원일 씨의 네. 새 싱글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오늘 막 공개가 됐잖아요. 네네. 홍보를 좀 직접 해주시죠. 제가 3년 만에 제 이름으로 뭐 올해 초에 소품집이라는 이름으로 뭐 네. 앨범을 발매를 하긴 했었는데 그건 이제 공연장에서 판매를 해서 이제 네. 아마 보통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을 네. 거고요. 그래서 음원으로는 3년 만에 컴백을 한 거라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왔고요. 그렇군요. 두 곡입니다. 배드라는 노래랑 굿이라는 노래인데 네. 좀 어쿠스틱한 기반의 좀 듣기 편안한 감성의 어떤 팝 음악 같은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노래 제목이 연관성이 짙습니다. 완전 정반대죠. 네네네. 근데 사실은 내용 자체는 일관되고요. 네.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하나는 난 네가 너무 좋아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하나는 그런 내 마음을 몰라주는 네가 너무 나쁘다. 약간 이렇게 투정 부리는 듯한 내용이라 약간 제목을 짓고 나니까 좀 상반되는 컨셉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생각을 네. 하시고 곡을 작업하신 게 아니라 가사를 만들고 나니까 이상하게 이 두 곡이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네. 가사도 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곡은 같이 발표하면 재밌겠다라는 그렇군요. 생각 때문에 노래 제목만 딱 들었을 때는 네.
어떤 컨셉이 결정된 이후에 네. 작업이 들어간 듯한 마치 뉘앙스를 그런 것처럼. 네, 풍겼거든요. 또 작업이 네. 진행되면서 이러한 틀들이 네. 구체화 됐군요. 자, 그래요. 두 곡의 또 실려 있는 싱글 앨범이 나왔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어떤 기분이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기분이요. 기분은 항상 늘 떨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음악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될 줄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야 당연히 너무 좋으니까 만들고 애착을 쏟고 네네. 막 이 곡에 대한 나름의 사연들도 생기고 이러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질지라는 거 사실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기대하는 것보다 두려운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좀 약간 이것들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저도 좀 앞으로의 어떤 음악을 만드는 과정들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네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앨범이 또 발매가 되면 거기에 네. 대한 피드백으로 그렇죠. 좀 길이 결정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영향을 좀 받는 타입인 것 같아요. 제가. 아, 네. 그래요? 네네. 이모니 씨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피드백을 네. 좀 많이 수용하시고 신경을 아무래도 쓰시는 음악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듣는 것 자체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냥 제가 독불장구처럼 그냥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이러고는 또 약간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앨범 얘기를 살짝 나눠봤는데 좀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작업이 잘 되는 시간이나 날씨나 뭐 어떠한 분위기나 공간, 온도 이런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모니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무 대중이 없어요. 정말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비가 내리는 날 뭐 오후 3시에 곡이 잘 써진다. 그러면 밖에 그러면- 나와 있는 작곡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비가 오는 날 오후 3시에 다 그런 게 작업실에 있으면 앉아있죠. 정말 너무 편할 것 같고 네네. 음악하는 게 너무 손쉬울 것 같은데 막상 막 늦은 밤에 막 비도 내리고 분위기가 다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잘 안 나오고요. 느닷없이 불현듯 이 두 곡의 가사는요. 이번에 발표한 두 곡 가사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네, 학생 하나가 예고도 없이 그냥 안 온 거예요. 네. 펑크를 낸 거예요. 시간이 비어서 그냥 피아노를 치고 놀다가 두 곡의 가사를 그냥 그 1시간 안에 다 만들게 됐어요. 제가 뭐 이거를 해봐야지 막 이렇게 해서 막 머리를 짜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훅 뭔가 일기 쓰듯이 이렇게 훅 나와서 심지어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요. 여유에서 근데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던 곡 중에서 뭐 설명하려 하지 않겠어라는 곡도 마찬가지였고 우울한 너에게라는 메이트 곡도 있었는데 그 곡도 역시 그런 식으로 그냥 한 5분 10분 만에 이렇게 훅 이렇게 나왔던 곡이었거든요. 참 그렇게 신기하게 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뭔가 좀 기다려요. 어떤 곡이 또 나한테 나올 수가 있을까? 막 이런.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노래 네. 한 곡을 또 라이브로 들어보고 싶은데 네. 두 곡 중에 어떤 곡을 먼저 들려주실까요? 제가 사실 이 노래를 두 곡을 만들었는데요. 혼자 부를 거를 생각을 안 하고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만들고 나니까 라이브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너무 오버랩이 많나요? 오버랩이 많고요. 네. 뭐 마치 한 2인조, 3인조 이상의 그룹에서 불러야 할 곡을 만들어 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곡은 정말 불가능하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라이브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굿이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임원일 씨의 라이브 첫 라이브죠. 그렇습니다. 굿.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원일의 라이브 굿 듣고 왔습니다. 야, 노래 너무 듣기 편하네요. 감사합니다. 듣기 너무 편하고 그리고 가사도 되게 간질간질한 그런 그러니까요. 노래였어요. 딱 제 노래 듣고 좀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종현 씨 앞에서 노래하려니 진짜 되게 떨리네요. 무슨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가창력을 또 아닙니다. 자랑하는, 아닙니다. 종현 씨 앞에서. 굿이라는 노래 네네네.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곡인데요. 네, 가사가 참 장난스럽기도 하고 네네. 일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시쳇말로 츤데레 스타일. 약간 아닌 차가운 듯 그쵸. 하면서도 따가운 하면서도 듯 따뜻한 듯 그래서 하면서도 벌써에선 뭐 내가 너한테 뭐 특별한 마음이 일부러 뭔가 표현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요즘 들어보면 좀 이상해. 약간 이렇게 하다가 예. 후렴에서는 이제 진심을 조금 내비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요. 굿이라는 노래를 라이브로 또 들어봤습니다. 네. 굿과 배드가
수록되어 있는 싱글이 발매가 됐다고도 앞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뮤직비디오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네네. 두 곡 다 뮤직비디오가 있죠. 있죠. 네네네. 어떤 컨셉으로 촬영이 되었나요? 사실은 뭐 뮤직비디오를 뭐 거창하게 만들어야겠다 막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네. 제가 저희 형이랑 친형이 이제 뮤직비디오를 다 찍어 아, 그래요?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친형이 이제 호주에서 좀 오래 지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호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친구가 결혼식에 초청을 해서 이제 갈 일이 생긴 거죠. 호주에. 네, 갈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럼 간 김에 지금 내가 노래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영상도 좀 찍어보자 라는 게 처음 아이디어였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때 마침 가사도 다 나와 있었던 상황이어서 네. 굿이란 노래가 있고 배드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는 약간 낮에 밝게 데이씬으로 하나를 만들고 하나는 좀 밤에 약간 도시적인 느낌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냥 뭔가 이렇게 쓸쓸하게 도시를 배회하는 느낌의 배드라는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졌고 이 네. 굿은 좀 약간 정말 이 자연 안에서 정말 좀 뭔가 밝은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평상시에 만들었던 음악들이 좀 우울하고 좀 슬픈 노래들이 많았어서 네네. 어떤 밝은 표정을 짓거나 이런 것들 립싱크하는 거를 찍는 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좀 어려움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편안한 형 앞에서 하는 거니까 좀 편안하게 나온 것 같아서. 친형이신. 네, 친형. 친형이면 앞에서. 더 불편하지 않나요? 카메라를 친형이 들고 있는 근데 건데. 정말 낯선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아, 네. 차라리. 예, 친형 앞에서 좀 장난도 칠 수 있고 네네네.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리는 편이라 그렇군요. 못하겠더라고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네. 뭐 이게 사실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민망해하는 분들도 있어서. 근데 저는 좀 형이랑 좀 살갑게 가까이 지내는 편이라 좀 뭔가 더 시너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그렇게 또 컨셉을 뚜렷하게 잡은 네네. 뮤직비디오도 두 개나 있고요. 네. 자, 그래요.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임헌일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처음 알린 첫 번째 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데뷔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 데뷔 날짜를 어디로 잡는지가 참 애매해요. 제가 이것저것 좀 많이 한 편이어가지고요. 뭐 유재가요제를 통해서 사실 제 음악을 처음 들려드렸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데뷔 날짜라고 해야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2004년이죠. 2004년이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그다음에 브레멘으로도 또 데뷔를 했었고 메이트로도 데뷔를 했었고 또 솔로 앨범은 2013년에 나왔었으니까 네네.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뭐 2004년으로 생각한다면 한 12년 정도 벌써 시간이 흘렀네요. 그렇군요. 네. 그때 또 유재 음악 경연 대회에 네. 이렇게 나가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마음가짐 이런 것도 있으셨을 텐데 그때는 어떤 상금에 대한 욕심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학생 네. 시절이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좀 뭐랄까요? 사실은 잘 여러 가지. 몰랐어요. 유재가요제가 있는 것도 몰랐고 제가 제가 나가기 전년도에 네. 저희 선배가 유재가요제를 참여하셨는데 제가 그때 세션을 저는 기타 전공이니까 예. 세션을 이제 도와드렸는데 상금을 받았는데 그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어린 마음에 그냥 그럼 혼자 나가면 더 좋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약간 좀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이제 그래서 참여를 했는데 그게 운이 좋게 입상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너무 좋은 뮤지션들을 덕분에 알게 되고 선배님들 뭐 또 후배님들 그 덕분에 또 메이트란 밴드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모르겠어요. 좀 행운 같은 그렇군요. 그런 대회였죠. 사실 뭐 말씀 그렇게 하셨지만 실력이 없었으면 입상 못합니다. 실력이 없었으면 직접 참가하시기 전에 세션으로도 참여를 못하셨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나갔던 그런 어떤 치기 어린 어떤 에너지가 심사위원분들 보시기에 좀 신선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의뢰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듭니다. 근데 또 좋은 시작을 네. 이렇게 대회로 알리셨고. 지나고 나니까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유재가요제 출신이라는 것이 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때쯤엔 어떤 학생이었나요? 어떤 청년이었나요? 전 정말 기타밖에 모르는 기타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음악도 기타 솔로가 없으면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좀 연주곡을 어떤 좀 더 많이 들으시고 더 많이 듣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뭐 정호영 선생님을 만나서 같이 밴드를 하면서 네. 이제 좋은 음악들을 너무 많이 들려주셨거든요. 뭐 레드제플린부터 시작해서 네네네네. 뭐 프린스 비틀즈 할 것 없이 너무 많은 좋은 음악들을 들려주시면서 제가 약간 락 음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마침 또 주변에 좋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실험할 수 있는 밴드가 좋은, 구성이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너무 즐겁게 20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어떤 연주, 기타 연주가 주로 네. 많이 들어간 그런 곡들 네. 혹은 말씀하신 락 장르의 네. 곡들 그런 곡들과는 이번 발표된 굿 이 곡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좀 수도 많이 있을 것 다르죠.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시절 그 시절에 임원일 씨는 네. 이런 음악을 내가 12년, 13년 후에 하고 있을 거다. 정말 상상을 못했죠. 전혀 상상을 전혀 못했어요. 지금 뭐 이렇게 제가 MBC의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정말 DJ 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럴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운이 좋으면 아직도 어디서 클럽에서 연주하거나 어떤 가수에 뒤에서 연주를 하거나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네. 그랬군요. 또 네. 이후에 또 길이 어떻게든 사람이 변합니다. 참 그러니까요. 신기하게도요. 네. 자, 그래요. 오늘 임원일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푸른밤 더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오늘 발표된 노래 중에 한 곡이 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배드라는 곡. 네. 이 곡을 또 듣고 싶은데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좀 앙탈 부리는 곡이에요. 네네. 약간 내가 이렇게 널 좋아하는데 너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너가 좀 얄밉다. 약간 이런 식의 말투에 혼자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좋아하고 혼자 그냥 헤어지는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 곡은 음원으로 듣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I need you의 그댄 멀리 있죠 나를 바라보지 않죠 그대가 없이 단 하루도 견딜 수가 없는데 임원일의 배드 듣고 왔습니다. 네. 이 곡도 정말 달콤하네요. 그렇죠. 제목과는 뭐랄까 제목을 딱 들었을 땐 그래도 조금 차가울 것 같고 약간 예, 조금은 그래도 네. 악기들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따뜻함의 온도가 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야 달콤합니다. 엄청 간지러워요. 이것도. 그러니까 음악은 둘 곡 다 약간 좀 편안하고 좀 약간 스윗하고 그렇군요. 그런 사운드인데 내용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네. 이런 두 곡을 발표하게 된 좀 네. 이런 따뜻한 편곡, 따뜻한 가사 분위기를 품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런 음악도 물론 좋아하거니와 네네. 공연을 하면요. 제가 제 곡을 몇 곡을 처음에 멘트 없이 한 3-4곡을 하고 나면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지는 것 같은 뭔가 거예요. 이제 다들 노래에 빠져들어서 너무 막 심각해지는 것 같고 가사들이 또 이제 슬픈 가사들이 많다 보니까 저 나름은 이제 내면을 좀 이제 진실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자학적이고 뭔가 막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런 가사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네. 듣는 분들이 밝게 웃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 벽을 썼는 느낌이 어느 순간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누구에게 그러니까 관객들과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벽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때 좀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좀 정말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 임원일 공연 와서 마음이 참 좋다. 약간 이런 기분이 들 수 있는 곡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석한 학생 때문에 두 곡이 딱 나와서 저한테는 좀 약간 선물 같은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네. 참 공연을 하시면서도 여러 생각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피드백 서로 나누는 소통에 대한 네.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좀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요. 자, 잠시 광고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요. 임헌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어떠셨는지 임헌일 씨. 저요. 네, 이제 2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방송에 나와서 그냥 저만 알고 있던 곡인데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라이브도 하고 뭐 또 여기서 또 노래를 들으니까 좀 약간 기분이 색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현실감이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금요일이죠. 푸른밤 더 라이브 새 앨범을 들고 돌아온 가수 임헌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노래 두 곡도 들어봤고 이번 싱글 앨범에 대한 설명도 좀 받아봤는데 네. 2084님이 물어오셨습니다. 다른 가수들은 SNS에 요즘 뭐 하고 사는지 뭐 하고 노는지 뭐 그런 것들 자주 올리던데 오빠는 어쩜 죄다 음악 뭐 이런 성실한 남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SNS 활동을 하시나 봐요. 아,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네. 올라가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것이라고는 있습니다. 오로지 음악 이야기뿐인가요? 그랬나요? 음. 제가 그랬던가?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잘 그래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네. SNS라는 건 나의 네. 일상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기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 안에 또 음악 얘기가 많이 있다라는 건 또 임헌일 씨의 일상에 그만큼이나 좀 네. 밀접하게 음악이 다 있다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요. 혼자 계실 땐 주로 뭐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텅 비어 있는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요즘은 좀 바빠져서 그럴 수 있는 시간도 많지는 않긴 한데 네. 좀 여유가 있었을 때는 뭐 그냥 좀 산책하면서 생각하거나 아, 그래요. 뭐 그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뭐 좀 네. 혼자 있는 시간도 잘 즐기시고. 네, 좀 그런 편이에요. 뭐 이렇게 뭐 꼭 누구랑 만나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런 거는 별로 없어서 네네. 혼자 있어도 충분히 그냥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타입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올릴 게 없는 거예요. 별로 딱히 이렇게 뭔가 특별한 일상의 어떤 변화라든지. 그리고 제가 혼자 있는데 제 얼굴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너무 쑥스럽고 그거 도저히 못 하겠고 네. 가끔 뭐 몇 번 해보긴 했는데 그럼 제 얼굴을 올리면 언팔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다들 이제 갑자기 끊기 시작하나요? 갑자기 팔로워 숫자가 줄어드는 게 느껴지나요? 약간 의외인 거예요. 아니,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뭐랄까. 그래서 일상적인 거를 뭘 올려야 될지. 그래서 그냥 스케줄 있으면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올린다거나 뭐 그냥 그 정도가 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음악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아무래도 많이 올라갔나 봅니다. 네. 자, 그래요. 오늘 신곡도 나왔겠다. 네. 저희가 임헌일 씨에게 힘이 되어줄 응원군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했거든요. 혹시 누군지 예상이 가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가네요. 지금 네, 예상이 완전 알 것 같네요. 같습니다. 뜸을 들이는 순간 누군지 아시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자, 바로 한번 떨린다. 대화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저는 네네. 지금 목소리만 들어서는 네네. 정확히 어떤 분인지 아, 정말요? 잘 모르겠는데 그 말투의 뉘앙스만 들어도 딱 알겠는데. 한 세 마디만 더 들어볼까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잘 알겠다. 알겠죠. 아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선배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잘 야. 하하하하 그러니까요. 다섯 글자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본인의 아이고. 존재감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참. 조현 씨, 저 얼마 전에 샤이니 콘서트 갔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적 씨. 예.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봤어요. 저 온유 씨 초대로 갔었는데, 예. 그날 온유 씨가 다쳐가지고, 마지막 예, 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만, 두 분이 마주보고 노래하는데, 굉장하던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적 씨, 푸른 밤에는 제가 진행하는 푸른 밤엔 처음으로 또 이렇게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그런가요? 중인데, 예. 네, 그래요. 임헌일 네. 씨 앨범 나오셨습니다. 저 나오기 전에 좀 몰래 들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굉장히 큰 변화가 있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그 주위의 친구들이 네. 근데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 보이는 곡들이라고. 이적 씨가 들으시기엔 어떠셨어요? 이번 앨범. 뭔가 아니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 같이 그 I am not band 하는 친구들이 그러길래 네. 잔뜩 기대를 갖고 들어봤는데 진짜 잘 될 것 같더라고요. 뭔가 노림수가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저는 좀 힘이 좀 빠지면서 네네. 확실히 많은 분들 마음에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영광입니다. 예, 사실 임헌일 씨와 네. 이적 씨의 어떤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약간 롤모델이죠. 네,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롤모델.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음악과 닮아 있는 음악을 이미
너무 잘 하고 계시는 네네네. 선배님인 동시에 저의 진짜 외모로 좀 롤모델인 것 같아요. 예. 외모도 좀 닮았다는 그러네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 목소리 들으면서 이문희 씨 얼굴을 살짝 봤는데 이적 선배님 별명이 예전에 너구리라는 별명이 있었던 적이 예, 있었는데 예. 저도 학창 시절에 그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니 예. 그건 농담이고 허니 씨 너무 멋있는데 저 허니 씨 만난 게 아마 허니 씨가 20살 그렇죠. 네. 때쯤일 거예요. 참 그때 어렸을 때였네요. 제 네. 밴드의 기타리스트로 초빙해서 네네. 그 어린 나이에 저와 같이 공연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제 앨범의 거의 모든 곡의 기타 세션은 다 허니 씨가 해줬었어요. 야, 그러면 이적 씨 같은 경우에는 임원희 씨와 함께 계속 작업을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기타를 뭐 당연히 굉장히 잘 치는데 네. 그 좀 일반적인 연주자들하고는 음악을 보는 눈이 조금 다르다 그럴까. 네. 좀 창의적인 플레이가 언제나 가능한 친구라서 그렇군요. 의뢰 이렇게 쳐주겠지라고 생각하면 항상 뭔가 또 다른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근데 그런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가는. 네, 그래서 제 음악을 되게 더 풍성하게 해주는 친구라 뭐 녹음이든 공연이든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 또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예. 네. 자, 이적 씨 같은 경우에 11월 말에 또 콘서트가 있으시다고요. 네, 오랜만에 좀 큰 극장에서 실내체육관에서 공연을 네네. 하고요. 잠실이죠. 서울에서. 그리고서 12월에 광주, 대구, 부산 이렇게 또 투어를 할 예정이에요. 저도 같이 해요. 아, 또 네. 임원희 맞아요. 씨도 네. 거기서 또 함께 무대에서 너무 기대가 멋진 음악 되고 만들어 있습니다. 네. 주시겠죠? 아니 이런 멋진 싱어송라이터를 또 무대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네네. 진짜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야, 또 좋은 소식, 이런 공연 소식도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공연 소식 전하려고 전화한 건 아닌데. 아니, 아닙니다. 예. 이런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해주셔야죠. 밖에 또 아닙니다. 예. 어디라고요? 서울 어디요? 잠실 실내체육관. 그리고 또 어디라고요? 그리고 광주, 대구, 부산. 아, 이렇게 그렇군요. 12월에 알겠습니다. 하게 하네요. 예. 이적 씨, 예. 사실 푸른밤에 직접 나와서 출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되겠죠? 아니요, 뭐. 돼요? 뭐 앨범 나오거나. 예. 뭐 이러면은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또 좋은 소식 있으면 꼭 푸른밤에 또 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오늘 사실 좀 늦은 시간인데 네. 예, 이렇게 전화를 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두 분이 더블 DJ 같아요. 자. 좋은 소식 하니까. 네네. 다음 주에 네. 모 드라마 OST로 오랜만에 신곡이 또 나오고. 맞아요. 그렇군요. 그 곡도 제가 어떤 기타 쳤어요. 두 네. 분이서 예. 다 하시네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공연도 다 하시고 네. OST도 음악 다 진짜 너무 좋아서 그렇군요. 작업하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알겠습니다. 그 음원도 기대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적 씨, 시간이 늦었는데 편하게 쉬시고요. 오늘 전화 통화 감사합니다. 네, 자, 임원일 화이팅!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야, 또 이런- 감개무량하네요 정말. 이런 뭐랄까 든든한 선배 응원. 근데 이제 워낙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럴 수 있죠. 친하다 보면은 더더욱이나 이런 이야기하기 예. 간지럽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뭔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약간 울컥하는 그렇군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또 두 분의 좋은 어떤 작업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자, 그래요. 이적 씨와의 대화도 좀 나눠봤고요. 네. 이어서 라이브 한 곡을 들어볼까 하는데 네네. 어떤 곡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메이트라는 밴드를 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던 노래 중에서 그리워란 노래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이 곡은 정말 가사가 네. 대단한 노래죠. 아유, 감사합니다. 노래 한번 듣고 와서 얘기를 더 나눠야겠습니다. 임원일의 라이브 그리워 듣고 오겠습니다. 어젠 또 너를 만나. 네, 임원일의 그리워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어쿠스틱 기타 연주도 또 함께 해 주셨어요. 야, 노래 너무 좋네요. 자, 임원일 감사합니다. 씨의 또 이 곡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또 기다리시면서 라이브 좀 어떠셨어요? 스스로. 되게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마음이 좀 편해져서 저도 조금 집중해서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아, 참. 제 노래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박수치기도 좀 애매한 되게 좀 심각하고 무겁고 이런 가사들의 곡들이 좀 많았다 보니까 네. 바라기는 이번 곡들이 조금은 그런 긴장감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그렇군요. 좀. 아, 저도 마찬가지긴 했습니다만 기타를 놓으시기 전까지 박수를 치기가 그러니까요. 되게 뭐랄까 그 순간만큼도 이제 그 순간까지도 네, 이제 음악의 그렇죠. 마무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 네. 소리까지 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다. 여운을 좀 남겨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노래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워라는 노래 들었고요. 솔로 가수 임원일 그리고 메이트의 임원일, 네, I am not의 임헌일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 외에도 또 네. 있지만 네네. 이렇게 새 캐릭터 다 각기 다른 어떤 음악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만큼 좀 음악에 대한 욕심, 장르에 대한 어떤 궁금증, 도전 정신 이런 것이 많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 왔던 것 같고 마침 또 다행히 그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늘 옆에 있었고요. 그렇게 보면 진짜 참 복이 많은 것 같고요. 네네. 어찌됐건 지금은 또 아이엠낫이라는 밴드를 하고 있고 그 밴드는 좀 뭐랄까 좀 강렬한 음악을 하는 팀이거든요. 네. 조금 더 뭐 가사말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사운드적인 어떤 실험과 다양한 것들을 좀 시도하고 있는 팀이어가지고 네네네. 특히 무대 위에서 좀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페스티벌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많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싱글을 가지고 또 찾아왔지만 네. 다음에 또 뭐 어떤 모습으로 또 오게 될지. 그래요. 또 다음에도 네. 좋은 소식이 있다면 푸른밤에 네.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어떤 솔로 가수 메이트 I am not의 어떤 임원일 씨의 얘기도 나눴지만 네. 사실 작곡가, 작사가로도 많은 활동을 해주셨잖아요. 네. 임재범 씨, 이소라 씨, 이적 씨, 김동률 씨, 그 외에도 또 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네. 또 작업을 하셨는데 네네. 이런 작곡가, 작사가, 프로듀싱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여할 때 임원일 씨는 네. 어떻게 또 작업을 진행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한테 근데 음악을 부탁하시는 분들은 네. 아까 이적 선배님도 마찬가지였지만 저의 색을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셨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껏 하게 이렇게 좀 내버려 두시는. 이소라 선배님은 녹음할 때 오지도 않으세요. 오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만큼 또 이제 믿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자기 본인이 좋아하는 뮤지션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한 네. 뭐랄까 틀과 네, 어떤 코멘트들로 그 사람의 어떤 창의성을 네. 좀 방해하고 싶지 않은 네. 아티스트의 마음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가끔은 그냥 남자 키로도 그냥 하실 때도 있고요. 음. 네, 그래서 그게 좀 놀라울 때가 많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앨범이 정말 말이 되게 너무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면 좀 놀랄 때가 많이 있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작곡가, 작사가로도 많은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네. 어떠세요? 그런 임원일 씨가 요즘 즐겨 듣는 음악은 무엇일지도 궁금한데. 박효신 씨의 새 음악이 나왔잖아요. 숨이라는 노래가 나와서 노래 나왔죠. 사실 이번에 공연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았었는데 제가 또 아이엠낫의 다른 일정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못하게 됐는데 네네. 저번에 한번 공연을 같이 했었고 이 아티스트가 얼마나 음악을 집요하게 만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앨범도 또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박효신 씨의 앨범도 네, 또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들으시고 하신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래요. 임원일 씨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DJ도
하셨었잖아요. 예전에 메이트 시절에 했었죠. 목소리도 좋으시고 조곤조곤 얘기도 정말 잘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어울립니다. 네. 심야 감사합니다. 코너랑도 프로그램이랑도 잘 어울리시는 것 네네. 같은데 뭐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생각 예전에 있으신지. 배철수 선배님 방송에 나갔다가 네. 배철수 선배님께서도 목소리 톤이 괜찮은데 DJ도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네. 그래서 저도 DJ 너무 좋아하고 라디오 너무 좋아한다 그랬더니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유명해져야 된다.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딱 해주셔서 예. 바로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 저는 라디오 정말 너무 사랑하고요. 그래서 저도 라디오를 통해서 정말 깊은 잠이 오지 않는 밤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었고 그렇군요.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너무 좋은 음악들을 많이 들었던 어떤 한 팬이기 때문에 DJ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영광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나중에 또 좋은 자리가 있다면 또 네. 이문희 씨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겠죠. 감사하죠. 자, 그래요. 오늘 좀 음악 얘기도 많이 나누고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좀 조곤조곤 나눴는데 공연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이엠낫으로 어떤 페스티벌도 많이 나가시고 그러셨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후에 뭐 어떤 활동 방향이라든지 사실 이번 싱글을 내면서 계획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네네. 이거를 발표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려고 했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또 라디오에도 초대를 받아서 나오게 되고 얼마 전에 또 제가 라이브 아이콘이라는 공연을 했었는데 그 공연을 풀밴드로 오랜만에 했었는데 그게 너무 또 좋았어서 개인적으로 네. 또 팬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한 11월 초쯤에 제가 뭔가 재미난 공연을 기획해서 저의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가 않아서 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11월 초반쯤에 제가 재밌는 공연으로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네. 체크를 해두시면 또 좋은 네.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서 이제 네. 보내드릴 시간이 됐어요. 진짜 빠르네요. 오늘 네. 좀 방송 어떠셨는지?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요? 저는 예. 좀 너무 마음 편하게 그냥 너무 성격 좋고 말 잘하고 잘생긴 어떤 분과 이렇게 음악 얘기를 나눈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요. 또 종현 씨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이런 것 자체도 너무 기분 좋은 일이네요. 너무 잘 네.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노래, 좋은 라이브 또 저뿐만 아니라 푸른밤 가족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요. 임원일 씨와 쭉 함께 했고요. 네. 이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설명하려 하지 않겠어. 이 곡을 들을 거거든요. 네네네.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제가 매사에 설명을 좀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잘하시는데요. 어떤 마음이 있는데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누군가를 특히나 좋아하는 마음은 말로 표현하면 좀 작아질 것 같기도 하고 과해질 것 같기도 해서 약간 설명하려 하지 않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 더 진실하게 네가 느낄 수 있게 다가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발라드 곡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이 곡을 들으면서 임원일 씨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임원일 씨 오늘 수고하셨고 네. 또 이런저런 멋진 네. 공연들 그 외에 많은 활동들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무슨 일 있냐고 요즘 내 표정이 전처럼 밝지가 않다고 그렇게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이맘때에 난 수능을 준비하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고3이라는 신분답게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내야 했다. 그래서 불만이거나 공부가 하기 싫었던 건 아니었다. 그거 아니면 할 일도 없었을 뿐더러 딱히 하고 싶었던 것도 없었으니까. 그날도 그랬다.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문제집을 뒤적거리는데 친구가 내 어깨를 쿡 찌르더니 대뜸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한 남자가 자신을 찍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 나란히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다. 나는 친구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었고 친구는 나에게 자신의 오빠라고 설명했다. 사진을 좋아해서 사진에 빠져서 벌써 10년째 세상을 떠돌고 있는 이상한 사람. 며칠 전 한국에 들어왔던 오빠가 다시 어디론가 떠나면서 두고 간 사진이라고 했다. (19의) 나에게 친구 오빠의 방랑은 커다란 충격이고 자극이었다. 책상 앞에 앉아있지 않아도 무언가를 하며 살 수 있구나. 무언가가 될 수 있구나. 그날 이후 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던 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나를 돌아보게 됐다. 그리고 올해 봄 점수에 맞춰 대학을 가는 대신 내가 가고 싶은 과를 찾아 입학했다. 친구들은 더 좋은 대학을 가지 않은 나를 조금은 이상하게 여기는 눈치지만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닐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내 힘으로 찾아낸 내 인생의 길을 걸으며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A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조원선의 도레미파솔라시도였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원했던 어떠한 꿈을 좀 더 정확하게 찾아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랬었지 라고 공감도 하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가 커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가는 어떤 학생 시절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는 것을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남들의 기준에 더 좋은 과, 더 좋은 어떤 대학교 이런 것들보다는 나의 선택에 따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멋있어 보입니다. 예. 꿈을 향해 움직이는 그런 선택들이 계속 될 거예요. 인생에서도 물론 항상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이걸 선택해서 참 나 그래도 되게 행복했지. 나 그래도 되게 많은 걸 배웠지. 그 이후에 이 다음 선택에 또 다른 어떤 카타르꼬리가 생겼었지라는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물론 좌절도 있고 그때 나 왜 그걸 선택했지 후회도 하는 날이 없진 않을 거예요.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또 다 나의 선택의 무게라는 걸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영우님, 꽃다운 20살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수험생이에요. 공부 때문에 술은 입에 대지 않겠다고 다짐한 터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술이라곤 3모금 마셔본 게 전부인데요. 너무 지쳐서 그런지 오늘은
술이 정말 간절하게 마셔보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고 술 대신 좋아하는 종현 DJ 목소리 들으며 쉬러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근데 술을 마셔본 적이 딱 3번 있으시다. 세모금. 심지어 이거 세모금도 한 번 마실 때 세모금 마셨던 걸 수도 있어서 세모금 마셔본 게 전부시다. 본인의 어떤 의지가 있으셨다면 이런 걸 또 지켜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술 하루 먹는다고 몸이 막 엄청나게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뭐 영은 씨의 어떤 다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준점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술 먹는다고 그리고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커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조금 딥해져서. 8554님. 한 달 전에 썸 타던 남자가 있었어요. 맨날 전화하고 톡하고 누가 봐도 서로 좋아서 곧 사귈 분위기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톡 답장이 안 오더니 SNS도 다 끊겨 있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었지만 사귀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갔는데 그분이 오늘 다른 여자랑 사귀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날짜를 보니까 저랑 썸 탈 때부터 사귀고 있더라고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나고 너무 화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런 사람 안 만나서. 그냥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여자분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안 됐다. 아이고 어떻게 또 저런 아이고 속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썸으로 끝난 게 다행이죠. 차라리 마음이 커지기 전에 서로의 어떤 관계가 더 분명해지기 전에 이렇게 흐지부지 마무리된 게 차라리 다행인 걸 수도 있어요. 1226님. 4년째 짝사랑 중이라 너무 힘듭니다. 4년 동안 매일 그녀만 생각하는 것도 이제 너무 지쳐요. 짝사랑 이제 정말 그만두고 싶은데 어떡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이런 거 아는 사람 있으면 혹은 짝사랑 멈출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노벨상 받겠죠? 글쎄, 짝사랑을 멈추는 방법. 짝사랑도 사랑이잖아요, 결국엔. 사랑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로 방법이 없어요. 어떡하죠? 그냥 안타까운 일이지만 마음이 좀 속상하긴 하지만 짝사랑 너무 슬프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사랑을 쏟을 누군가 생각할 누군가가 있다. 뭐 힘들 때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 이런 걸로 좀 위안을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메리 램버트의 When You Sleep 그리고 어셔의 Missing You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I mean, everybody wants somebody that's got confidence. You know, it's in her attitude. The way she walks, nice legs. She's got to be beautiful. Nice thin waist. Fat ass. Oh, and them soft little lips. Little lips, little lips, little lips. I wonder if your lips are as soft as 네, 노래 두 곡 듣고 왔어요. 메리 램버트의 When You Sleep 그리고 어셔의 Missing You 들었고요. 0728님. 아까부터 갑자기 돼지갈비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요. 혼자 고깃집에 가본 적은 있지만 혼자 들어갈 걸 생각하면 괜히 긴장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먹어야 더 맛있는데 누구 같이 먹어줄 사람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런 혼자 고깃집 가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근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좀 수다도 떨면서 먹고 싶다라는 사연인 거잖아요. 오늘은 늦기도 했고 조금은 소화하는데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면 그냥 금요일이죠. 주무시고 일어나서 내일 한번 친구들에게 연락하시면서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김소희님. 예전 과외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직도 저를 기억해 주시다니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왜 선생님한테 문자 한번 먼저 보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죄송하기도 했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왜 늘 먼저 연락을 못할까요? 오늘 문득 선생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가끔 이런 날이 있죠. 아, 진짜 난 주변 사람들 못 챙기는구나, 진짜 못났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연락이 왔을 때 밝게 얘기 나누고 먼저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한번 또 명절이라든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이런 말 하기엔 저도 되게 주변 사람들을 못 챙겨서 좀 민망하긴 하네요. 그래요. 소희 씨도 저도 주변인들에게 연락 좀 하면서 삽시다. 노래 들을까요? 정진우의 Beside You 듣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가장 멋진 일들 다 날게 없는 like heaven 그런데 잘 모르겠어 내가 이러는 이유는 아마 너겠지 에이. 가장 멋진 행운을 놓칠 것 같아 더 이상 뭔가 바래도 되는 걸까 My life is more 너 맘대로 수 있게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강하솔의 매일의 나의 너입니다. 강하솔 씨는 제주도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가사를 먼저 들어볼까요? 많은 말들을 내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네. 너에게 애써 숨기고 있지만 사실은 꼭 들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아직도 나는 몇 마디 말에 용기 내지 못해. 나 매일의 나의 널 잃을까봐 다짐했던 고백을 지우고 하고 싶은 말을 억누르는 것처럼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일도 없죠. 아니, 사실은 필요한 말들만 하기에도 너무 바빠서 하고 싶은 말은 잊고 사는 걸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필요한 말들만 하다 보면 정작 하고 싶었던 말들이 가슴에 남아서 이렇게 혼자가 된 시간엔 마음이 답답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끝곡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하네요. 그럼 강하솔이 부르고 임보라가 피아노를 친 매일의 나의 너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윤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많은 말들을 내게 하고 있지